안녕하세요. 덴탈장 이승윤 TV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좀 책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책을 소개한다기보다도 좀 이 책을 좀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저는 책에 관해서 소개를 할 때 그래도 북튜브니까 다시 한번 책을 읽어보고, 책을 읽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나름대로의 그 느낌이라든지 내용을 기억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책을 소개해 왔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두 책은 사실 읽은 지가 너무 오래됐고요. 최근에 다시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 책을 꼭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고 싶었습니다. 책 제목 먼저 소개하면요. 첫 번째는 조지 오웰의 1984고요. 두 번째는 올덕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입니다. 이 두 책을 꼭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고 싶었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계기는 다름이 아니라 어느 한 유명한 지식인이 기고한 글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의 글을 제가 읽었길래 이 두 책을 소개하고 싶었는지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죠. 제가 그분이 쓴 글을 인쇄해 왔는데요.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유명한 책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후의 세계라는 내용으로 파이낸셜 타임즈에 글을 올렸어요. 글이 너무 일단 좋아요. A4 용지로 1장, 2장, 3장, 4장, 5장 분량의 글이니까 꽤 적지 않은 글이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한 4, 5년만 더 컸어도 이 글을 한번 필사 한번 해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글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쓴 이 글의 내용에 관해서 다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 글의 도입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면, 인류는 지금 글로벌 위기를 맞고 있다. 어쩌면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일지도 모른다. 지금부터 정부와 개인들이 내리는 선택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가 결정될 수 있다. 보건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를 바꿀 것이다. 우리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여러 대안 중에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당면한 위협을 극복할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어떤 세상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폭풍은 결국 지나갈 것이고 인류는 사실 우리 대부분 생존할 것이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많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여러 단기적 긴급 처방들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는 사실 긴급조치의 특성이다. 이는 역사적 과정을 가속화시킨다. 평시에는 수년간의 시민을 거칠 수도 있는 결정들이 몇 시간 만에 내려진다. 성숙되지 못하고 심지어 위험할 수 있는 기술들이 곧바로 도입된다. 아무도 하지 않는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한 국가 전체가 거대한 사회 실험을 위한 기니아 피그가 될 수도 있다. 모두가 집에서 일하고 원거리 소통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 보통 때라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교육 당국은 그러한 실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보통 때가 아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힘들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전체주의적인 감시 체제와 시민적 역량 강화 사이의 선택이다. 두 번째는 민족주의적 고립과 글로벌 연대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해가지고 결국 유발 하라리는 이 글을 통해서 전체주의 감시체제 대신에 우리 시민의 역량 강화 그리고 민족주의적으로 고립을 하지 말고 글로벌 연대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를 해결해 나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자는 내용의 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도입부의 글을 읽고 나서 너무 이 두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1984라는 소설은 조지 오웰이 쓴 소설인데요. 세계가 오세아니아, 유라시아, 동아시아 3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상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전체주의를 기반한 오세아니아의 모든 사람들이 빅브라더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고요. 모든 신뢰가 감청되어 있고 텔레스크린 통해서 사람의 모든 행동이 감시되어 있는 사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멋진 신세계는요, 올덕 스스의 멋진 신세계는
과학이 극도로 발달해 있는 유토피아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인공수정으로 태어나고 있고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고 자기 자리에 맞는 행복을 느끼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여기에 살아가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불안이나 의심, 불행이 있을 수가 없고 조금이라도 우울하다면 어떤 약을 통해서 해결하는 세계죠.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중국의 해결 방식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1984가 떠올랐어요. 모든 인간을 통제하고 있고 모든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했죠. 최근에 이 유발 하라리가 쓴 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정부와 기업이 우리의 생체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무서운 감시 체제가 정당화된 걸 상당히 우려하는 글을 썼어요. 근데 사실 중국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는 1984에 나온 전체주의적 사회 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해 나갔죠. 근데 멋진 신세계는요 좀 재밌어요. 두 소설 모두 1984와 멋진 신세계 모두 디스토피아적 소설의 양대 거봉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디스토피아적이란 것은 우울한 미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1984는 전체주의적으로 통제를 받는 인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반해 멋진 신세계는 디스토피아적 소설이지만 좀 웃기는 내용인 게 여기에 극도로 문명이 발달한 세계에서 사회 상급 상층 계급에 속하지만 열등한 신체를 가진 버나드와 야만국 그러니까 문명국가 바깥에 존재하는 존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버나드는 그 좋지 못하는 열등한 신체 조건을 통해서 그 문명국 사회에 적응을 못하게 되고 야만국에 사는 존을 만나게 됩니다. 존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요. 인디언 사이에서 자라난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 존이 문명국 사회 버나드와 함께 문명국 사회에 가면서 거기에서 우연히 섹스피어 책을 읽게 되고 인간의 영혼이나 의식 그리고 감정 등을 긍정하는 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명국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멋진 신세계에서 그려진 문명국은 모든 고통과 불행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우울감을 느끼면 약을 먹으면 끝납니다. 모든 인간은 인공수정으로 태어나고요. 각자의 자리에 맞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행복을 느끼고 일생을 살아갑니다. 멋진 신세계에 되게 멋있는 장면이 있는데 문명국의 총지휘자와 그 야만국 출신인 존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네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고 있군. 존이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문명국의 통치자 무스타파 문드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말할 것도 없이 나이를 먹어 추해지는 권리, 매독과 암에 걸릴 권리, 먹을 것이 떨어지는 권리, 이가 들끓는 권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끊임없이 불안에 떨 권리, 장티푸스에 걸릴 권리, 온갖 표현할 수 없는 고민에 시달릴 권리도 요구하겠지? 긴 침묵이 흘렀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야만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무스타파 몬드는 어깨를 추스렸다. 마음대로 하게 하고 그가 말했다. 사실 이 대목이 되게 상징적인 대화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이 멋진 신세계는 기계문명과 과학문명과 기계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세계에서 전체주의적 사고방식과 이게 결합이 될 때 과연 인간의 삶에 어떠한 비극적인 영향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풍자하고 희화화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역사적 과정이 가속화되고 긴급 조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건강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정치 형태가 전체주의적으로 가속화되는 모습을 많이 우려하고 있는 듯한 글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를 풍자한 게 멋진 신세계와 1984라는 소설이죠. 조지 오웰이 예언한 암울한 미래가 맞았느냐, 올더스 헉슬리가 예언한 세계가 맞았느냐, 뭐가 맞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려했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두 소설을 비교한 사파나 만화가 있었는데 그걸 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웰은 책이 금지당하는 걸 두려워했지만 헉슬리는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아 금지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오웰은 정보를 차단당할 걸 두려워했지만 헉슬리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정보가 주어져서 소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오웰은 우리에게 진실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했다면 헉슬리는 진실이 쓸데없는 정보의 바다에 수장이 될 걸 두려워했습니다. 오웰은 폐쇄적인 문화를 가질 걸 두려워했으나 헉슬리는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연연하는 문화를 갖는 걸 두려워했죠. 헉슬리는 독재에 대항하는 자유주의자들과 합리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쉽고 빠르게 흥미를 잃고 정신이 흩어지는지 고려하지 않았고 1984에서 사람들은 고통과 억압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지만 멋진 신세계에서 사람들은 쾌락에 의해 조종을 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오웰은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헉슬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984의 어느 부분도 좀 맞는 것 같고 멋진 신세계의 어느 부분이 맞는 것 같죠. 오늘 소개한 1984와 멋진 신세계는요, 제가 최근에 읽어서 소개한 것은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발 하라리의 기고 글을 통해서 갑자기 생각이 났고 이 책은 정말로 필독도서로서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읽어보면 좋을 듯한 소설이어서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최근에 읽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많이 버벅댔네요.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